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어쩜 스쳐 지나가기 쉬운 뉴스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거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미국의 한 정부기관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특히 차트가 온통 파란색, 아니 빨간색으로 물들 때면 이거 정말 제대로 된 자산이 맞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뜻밖의 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미국의 한 주요 규제기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결코 조용하지가 않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줄여서 CFTC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미국의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아주 중요한 정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발표하면 시장 전체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CFTC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줬다는 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거든요. 자, 그럼 과연 어떤 코인들이 이 영광의 리스트에 올랐을까요? 여기 보시면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달러랑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C. CFTC가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 왜 하필 이 세 개를 콕 집었을까요? 아무거나 고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뉴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진짜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담보라는 개념부터 딱 잡고 가야 해요.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담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릴 때 나중에 혹시라도 돈 못 갚으면 대신 이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세요 하고 맡겨두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안전장치, 보험 같은 거죠. 믿고 돈 빌려줬다가 떼일 순 없으니까요. 이 표를 딱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담보가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확 줄어드니까 그럼 이자 좀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돈이 오고 갈 땐 이 담보가 필수인 거예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행 같은 대출기관은요, 리스크라면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곳이에요. 끔찍하기 싫어하죠. 왜냐? 담보로 잡은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면 그게 고스란히 자기들 손실이 되니까요. 그래서 담보를 고를 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깐깐하게 굽니다. 자, 그럼 요즘 미국 은행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 사려고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비율이 무려 4%나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출 100건 중에 4건은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리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집을 뺏기는 거죠. 압류 절차 건수가 무려 16%나 급증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잠이 안 오는 상황인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미국이 4%인데 한국은 0.32%. 와,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 담보를 고를 때 얼마나 깜깜하게 굴겠어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건 쳐다도 안 보겠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렇게나 몸을 사리는 리스크에 민감한 환경에서 정부기관인 CFTC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써도 좋다고 했다? 이건 보통 시그널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은행이 안전하다고 도장 쾅 찍어주는 담보 목록, 뭐가 있죠? 네, 부동산, 보험증권, 특허권, 뭐 하나 의심할 여지 없는 전통적인 안전자산들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리스트에 미국 정부기관이 보기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CFTC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치는 부동산처럼 막 반토막 나거나 휴지 조각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 라고요. 이건 단순한 대출 승인이 아니라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무언의 보증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관들의 신호를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말이죠. 솔직히 요즘처럼 가격이 쭉쭉 빠질 때면 불안하잖아요.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가격 하락은 나중에 차트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점처럼 보일 것이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단기적인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신중한 미국의 정부 기관조차 이제 비트코인을 단기적인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훨씬 더 긴 게임을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